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논평에 앞서 정말 진심을 담아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부인이신 존경하는 김미경 교수님의 빠른 쾌유와 건강을 빕니다. 빨리 나으시고 다시 건강하신 모습으로 정말 교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숭배하는 모든 안철수 후보님의 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입원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바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위안과 함께 문안 인사를 보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보수파 국힘당의 당대표라는 자가 조롱과 야유를 퍼붓기에 여념이 없군요. 정말 이토록이나 교양이 없고, 이건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휴머니즘의 문제입니다. 그 인성이 아주 발바닥이나 전혀 다름없는 이런 자를 당대표로 뽑아놓고 지금 당장 대선이 이제는 30일도 남지 않은 이 천금과도 같은, 만금과도 같은 이 시간에도 계속 끝없이 전체 법리학권을 온갖 야료로 산산조각을 내버리고 있는 이 모든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합니까? 그나마 유일하게 남은, 어쩌면 정말 마지막에 그 한 올이나 탈 바 없는 단일화라는 이 희망의 끝마저도 이제 가차없이 썩둑 잘라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 입은 비뚤어도 말은 바른 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 성공적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안철수와 오세훈 사이의 그 여론조사 국민경선을 통한 가장 모범적인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역선택이라는 것을 방지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역선택을 하는 국민도 국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국민들의 역선택을 지금 누가 무서워합니까? 바로 그 국민들의 눈에 가장 더럽게 인식되어 있는, 말하자면 가장 리스크가 많은 자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국힘당은 당대표 경선 때도 역시 전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경선 방식으로 당대표를 뽑았고, 또 이번 20대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때에도 역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전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바로 오늘의 이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것이 아닙니까? 서울시라는 한 개 지역, 또 국힘당이라는 한 개 정당, 모두 오픈 프라이머리, 전부가 완전 국민경선지 아니었습니까?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진행하는 단일 후보 경선을 어떻게 이와는 거꾸로 역행해서 자기 지역이나 또는 자기 정당이나 또는 자기 지지자들로만 국한하겠다는, 그래서 그렇게 못하면 국민경선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주장을 내놓을 수 있는 보수파 국힘당이 과연 수권 능력은 고사하고 나아가 전체 나라와 국민들 앞에 정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기본 자세조차도 갖춰져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지도 않으시고 창피하지도 않으십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미 국힘당은 자기들끼리 당내의 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이미 한두 번도 아니게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경선 방식으로 안철수와 윤석열 이 두 후보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본 결과 번번이 리스크가 많은 윤석열이 지는 것으로 나왔다는 그런 소문들이 지금 바닥에 돌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윤석열이란 이 후보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고 얼마나 리스크가 많은 후보인지는 그 본인의 리스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부인의, 장모의, 거기다가 점쟁이의, 무당의, 무속의 온갖 법산이 스님이니 하는 이런 별의별 의혹까지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렇게 더럽고도 미스크운 비호감도가 아주 최고치를 자랑하는 이런 후보를 놓고 여론조사 국민경선을 진행하면, 여보세요, 도대체 역선택을 걱정하고 방지해야 하는 쪽이 오히려 안철수 후보 쪽이 아닌가요? 생각해보세요. 이재명 저쪽 또한 거의 윤석열과는 막상막하하는 그런 개차반이잖아요. 틀림없이 자기랑 같은 개차반을 경쟁자로 둬야 오히려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갑자기 리스크라고는 하나도 없는 정말 깨끗하고 수준 높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안철수를 자기들의 그 상대 경쟁자로 만들고 싶겠습니까? 더 이상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이제 누가 야권 단일화의 진정한 파괴자인지는 정말 명약관화하게 드러난 시기입니다. 특히나 시민사회에서 그 단일화를 추진하는 단추위, 여기에 몰려들어 있는 정광훈이니 박찬종이니 고성국이니 이봉균이 하는 분들 모두 다 잘 아시잖아요.
당신네들이 한창 단일화 촉구대를 열고 있을 때 바로 그 시간에 단일화를 입에 올리는 자들은 모조리 해당 행위로 징계하겠다고 음장을 놓았던 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그 자의 횡포와 야려질에 무릎을 꿇은 자들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바로 이 보수파 국힘당의 100명의 국회의원들. 그 윤상현 의원은 제외해야겠군요.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국힘당이 대선 후보로 내세운 윤석열 후보 본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단일화하면 거의 입에 개거품을 물지경으로 하고 달려드는 그 이준석을 보면서 이 이준석의 온갖 막론과 망동들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사람으로 항상 지목해왔던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은 지금까지 정말 단 한 번도 이준석의 이 모든 단일화라는 소리만 나오면 눈이 아주 쌍신지를 켜두고 달려드는 자를 말리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은근히 즐기는 듯, 또는 그것을 방종하고 나아가서는 축여 붙이기까지 하는 듯한 그런 자세로 일관해왔던 것일까요? 이 두 자는 근본상에서 같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감히 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큰 약점을 한두 개씩 잡혀있거나 또는 서로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이준석의 그 성접대 의혹 사건, 윤석열이 누굽니까?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주변에는 거의 전부가 검찰 아니면 경찰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어찌 이준석의 이 최대의 약점, 성접대 의혹을 가지고 이준석과 물밀거래를 하지 않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너 까불지 말고 이제부터 죽도록 나를 도와라. 그러면 내가 이 성접대 의혹 반드시 무혐의로 만들어주마고 약속했을 것이고, 이준석 또한 이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자가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몰래 녹음해 두었다가 관건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그걸 터뜨리고 나는 데서는 이미 여러 차례 그 노하우를 보여주곤 했었잖아요. 100% 짐작할 수 있건데 이준석 또한 윤석열의 아주 많은, 그러니까 이준석이 만약 터뜨리기만 하면 윤석열 또한 굉장하게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약점들 또한 허다하게 잡고 있음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두 자는 서로가 서로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둘은 공생관계인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이준석이 무대 위에서 마구대고 쏟아내고 있는 그 막론과 망발들은 모두가 그 무대 뒤에서 이 막론과 망발들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허락내지 동조하고 있는 윤석열의 그 본심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경선으로 야권 단일 후보를 결정하자. 그동안 너희 국힘당에서도 계속 이 100%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경선 방법으로 당대표도 뽑았고 또 당내 경선을 통하여 윤석열이라는 이 대선 후보도 뽑아냈잖아. 그러니 이제는 범야권을 대표하는 단일 후보도 또한 논리와 명분에 모두 부합하는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이 방법으로 하자, 이거 아닙니까? 이미 안철수 후보님께서 던진 이 공은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윤석열과 국힘당 쪽에서 받았습니다. 남은 건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싫으면 그만두십시오. 무서우면 역시 그만두십시오. 이제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그 보수파 노인네들의 단일화를 열망하는 그 한결같은 지극정성, 거기에 부응하고자 그래 좋다, 그럼 하자 하고 허락했고 그 요청을 국힘당과 윤석열 쪽에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싫으면 관두십시오. 무서우면 관두십시오. 정말 지금 저희 마음 같았으면, 아니 저를 포함한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지지자들은 제가 알기로 정말 진심으로 이준석 같은 이런 밑바닥 인성, 거의 패륜에 가까운 정치망나니가 당대표로 있는 한 안철수 후보님께서 이런 자들과 손을 잡고 원팀을 이루는 데 대하여 찬성하는 자가 아마 거의 없을 줄로 압니다. 아닙니까? 차라리 이재명을 찍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이준석 같은 이런 망나니 성접대 당대표가 날치는 이런 더럽고도 메스꺼운 국힘당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논평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여론조사를 통한 이 국민경선, 윤석열 쪽에서는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힘당 내부 여론조사를 통하여 그렇게 할 경우 윤석열이 100% 지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둘째는 제가 이미 지난번 어느 한 차례 논평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야권 단일화에 대한 이준석의 그
병적인 수준에 가까운 파괴행위, 그 배후에는 사실상 윤석열 본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부터는 그 누구라도 단일화가 되지 못한 데 대한 그 책임을 결코 안철수 후보님에게 물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국힘당과 이 국힘당의 당대표라는 자가 그동안 줄곧 어떤 방식으로 같은 범야권의 타당 대선 후보인 안철수 후보님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조롱하고 능멸하고 모욕해왔는지에 대하여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 당의 대선 후보인 윤석열을 필두로 그 밑에 100명의 국회의원들 모두가 정말 어느 누구라도 한 자가 나서서 이준석에 대하여 당신이 이렇게 하면 옳지 않다고 비판을 했거나 또는 제지시켰던 자가 단 한 자도 없었던 사실입니다. 자, 이 정도면 정말 이런 정당의 당대표와 이런 정당의 대선 후보는 한마디로 인성의 파괴자들이며 그냥 쓰레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나 더러운 자들로의 정권교체 반대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렇게나 더러운 자들로의 단일화, 이건 하늘이 무너져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과 안철수 후보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숭배하는 대한민국의 중도의 부동층의 제3지대의 모든 국민들께서 그동안 이 국힘당과 이 국힘당의 당대표라는 자와 당 대선 후보라는 자가 벌여온 그 행태들을 한번 자세하게 쭉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자들로의 정권교체는 차라리 정권교체를 하지 않기보다도 훨씬 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과 함께 손잡고 정권교체를 하면 그건 오히려 더 나라와 국민들을 불구덩이 속에다가 밀어넣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차라리 이런 더러운 자들과 합류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